안녕하세요. 빛과 소비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과외가 하나만 취소되어서 나름 부지런히 알바도 뛰고 또 살짝 고삐가 풀린 소비도 하며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일요일 부동산 수업도 이제 오늘 이후로 4번 남았습니다. 일주일을 꽉꽉 채워 산 지도 어느덧 2달째. 확실히 지치기 시작했지만 오늘도 다시 마음을 잡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난 뒤에는 회사 동료와 영어회화 수업이 있어서 근처 스타벅스로 이동해 봅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기하게도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아껴둔 스벅 쿠폰으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해 봅니다. 월요일은 공휴일이 낀 샌드위치 연휴라 전사 휴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전에 처리할 업무가 있어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해 봤어요. 출근해서는 미국 ESTA 등록도 해봤습니다. 멍청 비용인데 혹시나 올해 미국에 갈 수 있을까 해서요. 부지런히 움직이며 지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12시에는 에어비앤비 청소 알바를 하러 갑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서 2시간을 꽉 채우게 되는 알바인데요.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이제는 어떤 일부터 해야 동선이 맞을지 조금씩 감이 옵니다. 알바가 끝난 뒤에는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 봅니다. 혹시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점심도 챙겨 나왔는데 결국 먹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는 어제 만들어둔 오믈렛으로 늦은 점심을 해결하고 잠깐 긴 낮잠을 청해봅니다. 오늘 저녁에도 어김없이 사무실 청소 알바를 가야 해서 10시 반까지 다시 움직여 보려 합니다. 오늘도 빠르게 1시간 동안 깔끔하게 치워두고 하루를 마무리할까요? 청소는 1시간이지만 왕복 이동만 거의 2시간. 그래도 오늘은 조금 여유 있던 하루였으니 군말 없이 다녀와 보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마침 남동생과 비슷하게 도착할 것 같아서 근처에서 햄버거를 먹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앙숙이었는데 이제는 나이를 좀 먹었다고 서로 챙기고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새로 나왔다는 버거를 먹어봤는데 주문이 밀려서 그런지 버거가 따뜻하지 않고 패티도 살짝 말라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역시 저는 수제버거파인가 봅니다. 화요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은 저녁 과외만 있어서 느지막하게 일어나 봤어요. 알람을 10시로 맞춰둔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괜히 기분이 설레더라고요. 오늘은 집에 있던 홈플러스 상품권을 꺼내봅니다. 장도 봐야 하고 이 상품권도 더 미루지 말고 얼른 써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해외에서 쓰고 남은 현금, 한국 원화현금 상품권을 따로 나눠 보관해 두는 편인데요. 환전했을 때의 금액도 적어두면 나중에 지인에게 필요할 때 제가 산 금액 기준으로 양도하기도 좋더라고요.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장 보러 가기 전에는 꼭 배를 채우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가기 전에 시리얼과 토스트를 간단히 먹고 가보려고 합니다.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 요즘 절약을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3kg가 쪘습니다. 배가 허전하면 밖에서 사 먹을까봐 집에서 군것질을 계속했더니 이게 생각보다 역효과가 났더라고요. 게다가 빠르고 간편하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 탄 수화물 위주의 음식에 달달한 잼까지 자주 발라 먹게 되고요. 문득 미국에 살 때는 도대체 얼마나 먹고 다녔던 걸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다이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절약뿐만 아니라 몸을 위한 대책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욕 폭발까진 아닌데 요즘 왜 이렇게 당기는 걸까요?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괜히 거리 분위기도 더 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과외하는 꼬맹이들도 각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서 생각만 해도 제 기분이 다 좋아집니다. 저녁에는 과외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줄 어린이날 선물도 조금 챙겨가 보려고 해요. 마침 홈플러스 상품권이 있으니 오늘은 현금 지출 부담을 조금 덜고 약간의 여유로운 사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보기 리스트는 생각보다 꽤 다양합니다.
씁쓸한 양꼬치 소스, 머스터드, 혼다시 같은 조미료부터 고체형 카레, 김밥김, 네모 후라이팬까지 하나씩 담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바로 런치박스입니다. 요즘 점심과 저녁을 모두 싸들고 다니다 보니 기존 도시락통은 옆으로 너무 넓고 가방 안에서도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점심용, 저녁용이 섞이다 보면 어떤 게 어떤 건지 헷갈릴 때도 있어서 조금 더 슬림하고 들고 다니기 편한 스타일이 필요했습니다. 예전에 라겔락 슬림형 도시락통을 써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뚜껑에 힘이 조금 없어서 결국 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 뚜껑이 리뉴얼 되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믿고 구매해볼까 합니다. 절약한다고 무조건 안 사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고 도시락 생활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는 소비라면 이건 꽤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해 보려고요. 오늘도 상품권 찬스를 잘 활용해서 필요한 것들은 알차게 사고 괜한 충동 구매는 최대한 막아보겠습니다. 장을 보다 보니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 중에 꽤 괜찮은 냉동식품들이 있더라고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에 가까우니 냉동 보관이 잘 되어 있었다면 바로 먹는 데에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늦게 먹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인도 카레, 미니 돈가스, 로제 떡볶이도 장바구니에 추가해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채칼은 있는데 슬라이서가 없어서 하나 사고 싶었는데요. 아니 슬라이서는 도대체 왜 안 파는 거죠? 결국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칼로 썰어보기로 합니다. 10만원에 딱 맞추고 싶었는데 이런 37,590원 초과했습니다. 상품권 찬스라고 살짝 마음이 풀렸나 봅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집에 와서 아이들 어린이날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봅니다. 오늘은 제주와 긴 산책을 한 뒤 목욕까지 시킬 예정이라 바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한동안 저녁 늦게만 산책하다가 오랜만에 밝은 낮에 나왔더니 제주도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발걸음이 뚱땅뚱땅 괜히 더 발랄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산책도 충분히 하고 집에 가서는 개운하게 목욕까지 해보겠습니다. 과외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라이팅을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아이가 하기 싫었는지 계속 다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컴퓨터에 물어봐야겠다며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 초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요. 아이디어도 너무 특별하고 표현도 야무지고 진지하게 만든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이 작품 하나로 정말 한참을 웃었습니다. 라이팅 수업은 잠시 옆으로 밀렸지만 이런 순간도 수업의 일부겠죠. 아이의 상상력이 가득 담긴 작품 잠시 감상해 보세요. Naver, calendar, you have gallery, camera, Instagram. This is YouTube? Yeah. Where's E? YouTube. No. No E. Okay, you made a. You talk. You talk. Okay. 찌란과 머스터드를 이용해서 양배추 볶음을 만들어 봤는데요. 핸드폰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맛있게 나와서 아쉬운데 다음에 다시 만들게 되면 그때 꼭 공유해 볼게요. 이제는 얼려두었던 소불고기를 꺼내 간단하게 볶아보겠습니다. 고기를 굽고 있는데 옆에서 따가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우리 제즈가 뭔가를 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네요. 오늘은 소불고기 왕주먹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유치원 아이와 영어 놀이 수업을 하려고 주먹밥 만들기 장난감을 산 적이 있는데요. 밥이나 볶음밥을 안에 넣고 흔들면 동글동글한 주먹밥이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아이들과 수업할 때 쓰면 놀이처럼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명 제 머릿속에는 소불고기가 들어간 예쁘고 동글동글한 왕주먹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들어 보니 제가 잘못 쓴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생각했던 모양이 아니었던 건지 동그란 주먹밥이 아니라 살짝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1차 당황. 그리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소불고기에 육즙이 있다 보니 밥이 생각보다 잘 붙지 않았어요. 분명 맛있는 조합이긴 한데 모양을 잡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예쁘고 통통한 왕주먹밥이었는데 현실은 옆구리 터진 주먹밥인지 밥 샌드위치인지 모를 비주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터진 부분은 밥을 조금 더 추가해서 나름대로 땜빵을 해봅니다. 완성도는 살짝 아쉽지만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 오늘은 이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맛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설득해 봅니다. 다음부터는 괜히 도구에 의지하지 말고 그냥 손으로 야무지게 빚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먹어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소불고기가 짭짤해서 밥에는 따로 양념을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먹어보니 밥에도 소금 간 정도는 살짝 해줬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당근이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작게 다져서 볶음밥처럼 만든 다음 거기에 소불고기를 넣었어도 훨씬 더 맛과 식감이 살아났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간단한 소불고기 주먹밥이었는데 막상 만들어보니 은근히 개선할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든 주먹밥이라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밥간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채소도 넣어서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버전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녹화는 못했지만 이게 바로 양배추 볶음입니다. 살짝 매콤해서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에요. 양배추 볶음과 함께 먹을 또띠아도 추가로 챙겨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살짝 구워갈지 아니면 내일 회사에서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 먹을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구워두면 내일은 딱딱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굽지 않고 우선 생또띠아 상태로 먹기 좋게 소분해서 챙겨가 보겠습니다. 내일 양배추 볶음을 올려서 싸 먹으면 꽤 든든한 도시락 메뉴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집에 있던 오이와 참외로 상큼한 샐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자주 해먹는 샐러드인데요. 참외 향이 은근히 올라와서 정말 산뜻하고 맛있습니다. 꼭 한번 해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오이와 참외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참외는 껍질을 깎아주고 씨는 버리지 말고 따로 빼놔주세요. 오이는 씨 부분을 제거해주면 나중에 샐러드가 물러지지 않고 조금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이와 참외를 얇게 썰어주면 되는데요. 집에 슬라이서가 있다면 슬라이서로, 없다면 저처럼 칼로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 샐러드의 포인트는 바로 소스입니다. 아까 따로 빼둔 참외씨를 체에 받쳐서 꼭 짜주고 거기서 나온 달콤한 참외즙을 베이스로 소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 화이트 발사믹, 머스터드,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춰줍니다. 저는 참외씨에서 즙이 많이 안 나오면 스푼으로 조금 더 긁어서라도 일부러 즙을 더 챙기는 편이에요. 그만큼 이 참외 향이 샐러드 맛을 확 살려줍니다. 이제 간을 보면서 새콤함과 단맛, 짭짤함이 적당히 어우러지도록 소스를 완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얇게 썰어둔 오이와 참외의 소스를 넣고 가볍게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바로 먹어도 괜찮지만 냉장고에 살짝 넣어두었다가 차갑게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절약 식단이라고 해서 늘 무겁고 단조롭게만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집에 있는 재료로 상큼한 샐러드 하나 만들어 두면 도시락에도 좋고 입맛 없을 때 곁들여 먹기에도 딱 좋습니다. 만약 오이가 없다면 어떤 채소나 과일을 넣으면 좋을까요? 사과도 생각해봤는데 참외의 은은한 단맛과는 조금 달라서 잘 어울릴지 궁금하더라고요. 토마토는 왠지 아닌 것 같고 딸기 소스에 양배추를 섞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상큼하면서도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고 싶은데 이 조합은 한번 실험해봐야겠어요. 연휴가 끝났습니다. 오전부터 처리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 노트북이 갑자기 업데이트를 한다며 저의 소중한 20분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쉬고 돌아오자마자 현실 복귀를 아주 제대로 시켜주네요. 저는 오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최대한 정신을 바짝 집중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편이에요.
오전에 중요한 업무를 먼저 끝내두고 오후에는 새롭게 들어오는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전 업무를 열심히 끝내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어제 저녁에 만들어둔 소 불고기 주먹밥입니다. 살짝 데워서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만들 때는 옆구리도 터지고 모양도 살짝 애매해서 걱정했는데 역시 맛은 비주얼과 별개인가 봅니다. 그리고 함께 챙겨온 양배추 볶음도 또띠아에 싸서 먹어봤습니다. 또띠아를 살짝 데운 다음 양배추 볶음을 올려서 먹었는데 이 조합도 꽤 괜찮더라고요. 다만 먹다 보니 마요네즈나 다른 소스를 또띠아 안쪽에 살짝 발랐다면 조금 더 촉촉하고 맛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락 메뉴는 직접 먹어봐야 개선 포인트가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소스까지 챙겨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옆에서 같이 식사하던 동료에게도 하나 싸서 드려봤는데요. 생각보다 잘 드셔서 괜히 뿌듯했습니다. 역시 직접 만든 도시락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면 조금 더 계속 해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점심시간을 스킵하고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과외도 늘고 부업도 있다 보니 저녁 먹을 시간이 애매해서 점심을 꼭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면 가방은 늘 무겁지만 이 과정이 은근히 재미있어요. 먹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 끼 한 끼 아끼는 게 이번 달 카드값이나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는 한 걸음이라서 저에게는 꽤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자리로 돌아와서는 챙겨온 딸기를 먹으며 다시 폭풍 업무에 들어가 봅니다. 점심도 든든히 먹었고 상큼한 딸기까지 충전했으니 오후 업무도 힘내서 달려볼게요. 연휴 끝 첫 출근날 생각보다 아주 꽉 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어 사무실 청소를 하러 걸어가 봅니다. 걸어서 약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다 보니 이렇게라도 유산소를 챙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실 청소를 마치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다른 사무실로 이동해 봅니다. 운 좋게도 근처에 하나를 더 맡게 되어 동선이 아주 효율적입니다. 12시 30분이 넘어서야 오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정말 길게 썼네요. 집 앞에 도착하니 벌써 새벽 1시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잠들면 안 됩니다. 내일 하루를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보내기 위해 도시락 준비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새로운 요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미리 만들어둔 재료들을 도시락통에 나눠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과일은 그냥 넣을 수 없으니 씻고 자르고 먹기 좋게 준비해봅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이 정도 15분 소요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미 늦은 시간이고 내일 먹을 도시락을 준비해두면 아침에 저를 조금은 구해줄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이렇게 전날 밤에 다음날 식사를 챙겨두는 게 꽤 든든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가방은 무거워지지만 밖에서 사 먹는 돈은 줄고 하루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보내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준비 하나가 이번 달 카드값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괜히 더 힘이 납니다. 피곤하지만 오늘도 잘 버텼고 내일의 저를 위해 조금만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게다가 내일은 벌써 목요일입니다. 연휴 덕분인지 이번 주는 유난히 더 빠르게 지나가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저도 언젠가는 번아웃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쉬는 시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도 잠을 깊게 자는 편은 아닌데 늦게 자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꽤 찌뿌둥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싸싸 억지로 잠을 깨고 억지로 몸을 움직이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건 아닌데 이대로 가면 몸에 무리가 올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살이 갑자기 3kg 정도 쪄서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약도 좋고 부업도 좋지만 결국 오래 가려면 제 몸이 먼저니까요. 이제는 식단을 조금 정리하거나 짧게라도 운동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산 라겔락 도시락통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같은 제품으로 하나 더 갖고 싶을 정도예요. 대형마트는 조금 비싸니 당근에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잠을 많이 자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날씨도 한몫한 것 같아요. 출근하자마자 에너지 부스터 느낌으로 홍삼과 프로틴 음료를 하나 마셔줍니다. 이제 이 힘으로 오전 업무를 폭풍처럼 처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동료와 영어회화 수업이 있어서 챙겨온 도시락은 점심이 아니라 저녁 식사 대용으로 먹을 예정입니다. 요즘은 하루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 언제 어디서 밥을 먹을지도 미리 계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오면 괜한 외식비도 줄이고 하루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보내는 느낌이라 나름 뿌듯하긴 합니다. 이런 생활이 미래에 저에게 좋은 경험과 습관을 주는 걸음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빵집이 아니라 분식집에서 영어 회화를 해봅니다. 참치김밥과 라볶이를 시켰는데 오랜만에 옛날 떡볶이를 먹으니 너무 맛있었어요. 자리로 돌아와 후 근무도 열심히 마친 뒤 과외 가기 전에 챙겨온 도시락을 먹어봅니다. 그런데 문득 보니까 제 영상에 먹는 장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절약이라는 게 이렇게 먹는 이야기로 가득 차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진짜 먹는 게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거의 영상의 60%가 먹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밖에서 사 먹지 않고 이렇게 챙겨온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제 소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니까요. 오늘은 또띠아에 치즈를 한 장 끼워 와봤는데요. 네, 바로 이거였습니다. 짭짤한 치즈가 들어가니까 살짝 매콤한 양배추 볶음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뭔가 살짝 아쉬웠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치즈가 딱 채워줬습니다. 역시 도시락도 하나씩 먹어보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불고기와 밥 조합은 말해 뭐해입니다. 이건 그냥 국룰이죠. 이렇게 직접 챙겨 먹다 보니 식비를 아끼는 건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요즘 너무 잘 챙겨 먹었는지 제 몸무게도 살짝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재정 커팅만 할 게 아니라 몸무게도 같이 커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과외 전에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저녁 일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과외를 1시간 15분 정도 즐겁게 마친 뒤 매일 가는 사무실 청소 장소로 이동해 봅니다. 걸어서 내려올까 잠깐 고민했지만 결국 그냥 버스를 타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래서 살이 더 쪘나 싶기도 하네요. 체력을 아낄 것인가, 교통비 몇천 원을 아낄 것인가. 그쯤 어딘가에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를 빠르고 깔끔하게 마무리한 뒤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설거지를 마친 뒤 밥통을 열어봤는데 이런 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쌀부터 먼저 올려두고 오늘의 요리 아닌 요리를 시작해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쌀이 조금 오래된 쌀이라 그런지 밥이 계속 질게 되더라고요. 이번 쌀을 다 먹고 나면 부모님께 조금 더 고슬고슬한 쌀로 바꿔보자고 제안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각종 채소를 얇게 채 썰어서 깨끗하게 씻고 계란 야채 전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생각해보면 길거리 토스트 속재료 같은 느낌인데 저는 빵 대신 또띠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요즘 집에 있는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려다 보니 정말 별별 조합의 식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아하니 저는 요리할 때 나름 창의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절약하려고 시작한 집밥인데 어쩌다 보니 냉장고 털이 실험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란은 총 4개를 준비해봅니다. 여기에 소금 대신 혼다시 1티스푼을 넣어서 조미료로 간을 해보려고 해요. 혼다시는 살짝만 넣어도 감칠맛이 올라와서 계란 요리랑 은근 잘 어울리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계란찜을 만들 때 가끔 새우를 넣기도 하는데요. 그때 혼다시로 간을 조금 더 해주면 새우 향이랑 감칠맛이 잘 어우러져서 꽤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란물에 채소를 넣고 전처럼 부쳐서 또띠아와 함께 먹어보는 실험을 할까 합니다.
이번에 산 혼다시는 제가 생각했던 패키징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막상 열어보니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짝 고민이 됩니다. 이걸 따로 컨테이너에 옮겨 담아야 할지 아니면 이 상태로 입구만 잘 막아서 보관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조미료는 자주 쓰다 보면 봉지째로 두는 게 은근 불편하니까요. 집에 거의 다 사용한 소금통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뒤 혼다시 전용 컨테이너로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채소 계란전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은 꽤 괜찮게 나왔는데 계란물이 조금 부족했는지 두 번째 판에서는 채소가 겉돌더라고요. 뒤집을 때 여기저기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제가 생각했던 느낌으로 나와서 꽤 뿌듯했어요. 솔직히 이 조합은 저도 처음 만들어보는 거거든요. 구울 때는 센 불보다는 아주 은은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설거지를 빠르게 해치웠고요. 중간에 뚜껑도 덮어줬더니 양배추 숨이 죽으면서 속까지 잘 익었습니다. 다만 뒤집을 때는 채소가 흩어질 수 있으니 계란물이 충분히 굳은 뒤에 조심히 뒤집는 걸 추천드립니다. 먹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살짝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크러쉬드 페퍼를 넣었으면 매콤함이 더해져서 훨씬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혼다시를 조금 더 추가하고 크러쉬드 페퍼도 넣어서 감칠맛과 매콤함을 같이 살려보겠습니다. 요즘 집에 있는 재료로 이것저것 실험하다 보니 절약 식단이 점점 창작 요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따뜻하게 구워진 야채전 위에 치즈를 한 장 올려보겠습니다. 아직 열기가 남아있을 때 올리면 치즈가 살짝 녹으면서 더 맛있게 붙을 것 같더라고요. 그 위에 또띠아를 올려서 살짝 눌러준 다음 도시락통 크기에 맞게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빵 대신 또띠아를 사용한 야채전 샌드위치 같은 느낌도 나고 도시락으로 챙기기에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자르다 보면 애매하게 남는 자투리들이 생기는데요. 이건 버리지 않고 따로 챙겨서 도시락 중간중간 빈 공간에 넣어 알뜰하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모양은 완벽하지 않아도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든 든든한 한 끼라서 내일 먹을 생각에 벌써 기대됩니다. 근데 양배추는 왜 익혔다가 식으면 특유의 시큼한 향이 나는 걸까요? 바로 볶아서 먹을 때는 괜찮은데 도시락으로 식혀두면 이 향이 더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상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끈적이거나 냄새가 너무 이상하면 아깝더라도 조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심 도시락은 완성했고 이제 저녁 도시락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까 도시락 크기에 맞게 자르고 남은 자투리 채소 계란전을 먼저 넣어주고요. 그 위에는 이전에 사두었던 전자레인지용 인도 카레를 조금 덜어서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와, 그런데 이 카레가 생각보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양배추가 들어간 채소 계란전이 조합이 꽤 잘 맞았습니다. 추가로 남은 자투리 재료로 간단한 타코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출출할 때 먹거나 다다음날 도시락으로 챙겨가도 좋을 것 같아요. 소스는 그때 가서 있는 재료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휴, 최근에 너무 제 상황만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버이날을 완전히 지나쳐 버렸습니다. 매년 부모님께 100만원씩 드렸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사실 매주 4만원씩 1년을 모으면 부모님께 각각 100만원씩 드릴 수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모으다가 카드값이 부족해서 결국 해지했었습니다. 조금 속상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 주부터 저축 시작해 보겠습니다. 퇴근 뒤에는 부지런히 과외를 하러 왔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해가 거의 떨어질 무렵에는 다시 강남 쪽으로 이동해 사무실 청소를 하러 갑니다. 오늘은 사무실 두 곳을 모두 돌아야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날이에요. 한 곳은 일주일에 2번 방문하고 다른 한 곳은 매일 가는 방식인데요. 둘 다 확실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청소를 모아서 한 번에 하면 그날은 일이 조금 더 많고 매일 조금씩 하면 부담은 덜하지만 계속 이동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즐거운 토요일이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은 날입니다.
토요일 과외가 취소되면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둔 자료가 잠시 쓸모없게 되었어요. 빠르게 대체할 알바를 찾던 중 에어비앤비 청소 연락을 받아 다녀왔습니다. 끝나고 나왔는데 제 동생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집에 캡슐 커피가 없다고 하여 주문을 했습니다. 일주일 5만원 살기 어렵네요. 동생과 헤어진 뒤 바로 과외를 하러 왔습니다. 과외 후 친구와 만두집에서 조인하고 갑자기 빌 받아 인도어에서 스윙 연습까지 했습니다. 이번 주 기록은 여기서 마칠게요. 댓글도 감사합니다.